근데 약간 이건 편견인 건 수도 있는데 여성 팬분들은 어스파에도 많은 것 같더라고 샘스파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감정적인 간질간질한 게 있으니까. 어스파가 사실상 로맨스 영화니까. 로맨스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또 약간 동년배들은 다 토비 스파이더맨 팬이고 어스파 팬도 있긴 하고 근데 또 저분 좀 동년배들. 어리면 또 이제 동년배요? 홈홀랜드. 내가 동년배인데? 동년배잖아. 너네 동년배 그런 거 아니야? 아이 저쪽 동년배는 아유, 저쪽 전국시대 막을 올렸네. 그러게 전국시대야. 왔다 이제 모두가 모두의 전쟁이다. 그럼 이제 우연님의 또 배척 포인트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사실 뭐 안티 모니터를 자청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야, 역시 고독한 싸움은 쉽지 않네요. 아, 겁나게 고독하구만. 고독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나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뭐 그렇긴 합니다. 예. 사실 나도 이렇게 방송 전에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좀 다른 대중의 반응을 보는데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런 글을 소신 있게 올린 사람들 보니까 대차게 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라는 그런 건 생각으로 좋지. 하는데 근데 사실 내가 앞전 방송에도 많은 그런 말들을 했어요. 내가 방송 전에 임하고 있던 의견이나 생각들이 사실 방송 와서 많이 바뀌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이 MCU 스파이더맨에 대한 부분들은 쉽사리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영인이 있는 거죠. 저는 엔드게임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욕먹는다 해가지고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고 이게 계산기 두드려 봐야지. 그때도 이제 내가 정말 욕먹을 행동을 한 건가? 이게 진짜 코멘트인가? 평가인가? 아니면 진짜 이 사람들이 너무 지금 뽕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진짜 내년 2022년 이 히플라야 어워드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올해 어워드에 들어갔으면 웬후보다 저는 당연히 노만 오스본, 그린 고블린. 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 스파이더맨 악당 이상의 월드컵에서 웬우를 뽑을 거 아니 그 그린 고블린 할 것 같다고 그 말을 한 뒤로 과연 만약에 히플라이어 어워드를 다시 하면 난 웬우를 뽑을까 그거를 뽑을까 하면은 막상 그거한테 또 안 가는 거야. 그 말 한 번 했다고 또 그래서 이게 내년에 가서 확실히 평가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뒤에 어쨌거나 지금 대중의 평이 뭐 엔드게임보다 더라는 평들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1년 엔드게임보다 잘 만든 건 맞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엔드게임보다 훨씬 그나마 좀 더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추억팔이 잘 했던 것 같고 누구 하나한테만 몰아주는 게 아니라 비중이 골고루 들어가서 좋았어. 진짜 좋았어. 허허. 그러면 여기서 배척 포인트 갑니다. 빠밤. 아니나 다를까 상치에 했던 얘기랑 반복인데 결국에는 쉽게 쓰여진 이야기가 영화를 보는 내도록 저는 굉장히 재미를 저하시키는 요인이었어요. 결국에는 처음에 좀 되게 신기했어요. 살인 누명까지 쓰면서 지금 뭔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유야무야 그게 없던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런들을 데리고 교화시킨답시고 창고에 처박혀 있던 스타크 케이스라는 그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결국 토니 스타크고 아이언맨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또 이제 결국에는 토니 스타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 그런 부분들. 처음에 1시간은 좀 지루했어요. 뭔가 맨모독이 나오고 데어데블의 등장을 암시하는 부분에서 환호를 했지만 그 뒤에서부터는 뭐 너무 내가 봤을 때는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야기가 몰입이 안 되는 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삼스파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뽕에 취해서 쭉 보게 됐죠. 그런 부분들이 배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물론 개연성을 따지면 그 카운터 테크가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건 정말 큰 문제긴 하죠. 근데 다만 제가 좀 이게 좀 다시 봐야 할 부분은 스타크 테크를 만들어 줬어. 근데 그거를 부셔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스파이더맨들이 직접 고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나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더 정체성을 좀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었던 건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일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 운현님 솔직히 예상이 안 된다. 왜냐면은 샹치를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샹치는 이제 배척하시고 이터널스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터널스는 또 좋다고 하시고 또 요거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수 치는 이제 서로 축제 현장. 근데 또 아로니아님이 또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아로니아님이 은근히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쉽게 맞아. 박수 치고 환호하지 않거든요. 아로니아님이. 그리고 그 정말 아로니아님은 렉스루터 같은 사람이다 이거지. 냉정하다는 최고의 거지. 칭찬이야. 야, 운현님은 감사합니다. 조커 같아. 예상이 안 돼. 정말 와 극찬. 와 와. 이런 극찬을 해준다고? 내가 배트맨이고 배트맨으로서 저 조커를 어떻게 내가 교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만드는 남자야 정말로. 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커랑 같이 조커 같은 가잖아. 남자. 아니 약간 이게 언제 같이 가? 보니까 언제 같이 가요? 오늘 방송은 완전 우리 역할극 빠졌네 아주 그냥 역할극이야 아주. 근데 제가 사실 조커를 교화시킬 자신은 없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면은 이거를 쉽게 쓰여졌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봐요. 요 정도로 정말 쉽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샹치까지는 내가 진짜 인정을 한다 쳐. 쉽게 쓰여졌어. 갔더니만 막 그 할아버지 있으시고 할아버지가 또 그 괴물이랑 말도 할 수 있고 그 괴물이 맞아. 또 길도 알려주고 그래 쉽게 쓰여졌어. 이것까지 내가 인정을 해. 요건 진짜 쉽게 쓰여진 거 아니에요. 이걸 쉽게 쓰여졌다 그러면은 운현님이 어렵게 쓰여졌다고 하는 영화들은 실제 이해가 불가능한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걸 맞습니다. 쉽게 쓰여졌다고 하기에는 스파이더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자기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도 해요. 닥스 말이 맞았구나도 생각을 해요. 닥스대로 하면 되겠구나도 생각하는데 이 삼스파가 모이면서 네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틀리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웅적인 행보고 그게 절대 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 쉽게 쓰여졌다는 거는 그냥 알아서 풀리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알아서 그냥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 안에서 톰 스파의 그런 갈등과 성장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게 쉽게 보였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수준. 무엇을 보신 건지를 모를 수준. 중간에 잠을 자셨다던가. 이 정도 수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쉽게 쓰여진 수준은 아니다. 얘기를 잘한 게 그 과정에 있어서 홈스파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서 다 해준 거지. 걔가 의사결정을 하고 고민한 아니 거 없어요. 톰이 같이 만들었죠. 선택은 톰스파가 한 거예요. 아니 아니 그리고 그 심지어 사건의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톰 홀랜드랑 그러니까 톰 홀랜드 아니라 MCU 스파이더맨이랑 이제 그린 고블린이 같이 과학자로서 스타크 테크를 막 이것저것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스타크 테크가 한 80은 해줬지만 어쨌든 20은 얘네들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한 번 또 그걸 고장나게 해가지고 아예 스파이더맨들끼리 거기에 또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은 분명히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쓰여졌다고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개연성에 문제가 있지만 막 그렇게 막 쉽게 쓰여졌다 막 이렇게까지 볼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성하지만 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물이 잘 흘러간다 그래서 저게 쉽게 흐르는 게 굉장히 아니죠. 평범해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자갈들이 굴러가고 그렇죠. 이끼도 지나가고 물고기도 음. 역행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 쉽게 쓰여지는 영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쉽게 쓰여지는 거 많죠. 뭐 윈터 솔저, 뭐 MCU만 찾아봐도 윈터 솔저 같은 작품도 그렇고 다크나이트 같은 작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왜 쉽게 쓰여졌다고 하는 거냐면은 내가 예전부터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내가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시하는 거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내가 이 이야기에 몰입이 되느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본다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더 중심을 두는 사람인데 게다가 내가 이걸 왜 쉽게 쓰여졌냐고 하는 거냐면 그 사건에 그 홈스파는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 홈스파는 없어.
걔가 있지만 걔가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남의 걔는 아무것도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뭔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걔를 싫어하는 거예요. 약간 오늘 방송은 약간 철학가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사상을 듣는 것 같아. 이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크나이트와 그 윈터 솔저 쉽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생각해 보면은 알고리즘 찾는 것도 되게 쉬웠고 알고리즘 그래요. 해킹하는 것도 쉽고 그래요. 나중에 그 트라이스켈론 가가지고서는 그거 해킹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윈터 솔저는 알아서 조력자들이 딱딱 등장해. 알아서 타이밍 맞게 좋게 그치. 좋게.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쉴드 요원들이 있는데 키스로 넘어가잖아. 블랙 위도우랑 키스했다고 모른 척하고 쇼핑몰 지나가잖아. 그것도 생각해보면 쉽게 쓰여진 거지. 그리고 톰스파가 주체적으로 안 했다고 하시는 게 뭘 그렇게 안 했다고. 제가 봤을 때 톰스파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한 게 맞아. 주체적일 수가 없는데. 그 테크도 하자고 한 것도 톰스파가 한 거고 친구들한테 기회를 준 것도 톰스파가 한 거고 그렇지, 심지어 그렇지. 닥스가 보내자고 했는데도 되돌리지 말자고 한 것도 톰스파가 한 거고 그렇지, 그렇지. 이 이야기 자체가 톰스파가 주도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영님이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게 제가 파프로 홈에서 스파이더맨이 한 게 없다라고 말한 건 스파이더맨은 원작에서든 어디서든 그 미스테리오나 뭐 일렉트로와 그런 애들을 싸울 때 굳이 뭐 따로 스타크 테크로 막 업그레이드라고 파워수를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미줄 좀 기능을 좀 바꾼다거나 웹슈터를 좀 뭐 자기화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미스테리오의 그 수많은 드론들 굳이 뭐 전기파가 나가는 거미줄을 만들 필요가 없죠. 애초에 그냥 거미줄 여러 개 만들어서 이번 영화처럼 기하학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막 다 부서지게 하면은 드론들 다 깨지고 화재량 다 없어지고 미스테리오가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충분히 거미줄로 스파이더맨 본연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악당인데 괜히 무슨 스타크 테크로 다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싸우게 하고 정작 맞으면서 뜬금없이 스파이더 센스로 싸우느냐. 제가 이래서 파프로몬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 주니어라고 그러고 싫어하는 건데 여기서는 스타크 테크를 쓰더라도 결국은 스타크 테크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만약에 아이언 스파이더맨 그 뒤에 나오는 그 팔다리 4개로 그린 고블린의 그 목에다가 혈청을 넣었어. 그러면 그런 식의 연출 굉장히 많았으면은 우연인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좀 납득이 갈 텐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 스파이더맨들이 거미줄로 싸우고 자기 손으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쉽게 쓰였다고 하진 않고 그렇게 뭐 주체적이지 않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운현님 말씀에 변호 아닌 변호를 조금 해보자면은 저희 좋습니다. 초반 부분이 엉성했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쓰여졌다고 하기는 뭐한데 솔직히 정상한 건 있어. 애들을 MIT를 안 보내려고 그 빌드업을 한 거긴 한데 그게 너무 쉽게 풀리긴 했어요. 솔직히 대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뉴스에도 나오고 뭐 스파이더맨 뭐 지구 구한 사람이 1명 죽였다고 그렇게 마녀사냥 당한 거 보면은 매우 큰 사건이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쉽게 소모를 해버렸다. 그래서 운현님이 아마 쉽게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쉽게 쓰여졌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레드의 슬링링이지. 그거는 진짜 쉽게 쓰여진 건 맞는데 그런 것도 있고 홈스파가 한 거 없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아마 주변 인물들의 개성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이 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솔직히 얘기한 거면은 이번 일의 원흉은 닥스잖아요. 닥스가 뭐 마법을 잘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한데 그 사이에서의 선택들은 이제 다 홈스파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그리고 그래가지고- 닥스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땐 누군가가 아니,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우선 상황이 그런데 영화 내에서 봤을 때만 뭐 그래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택들은 톰스파가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체적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오히려 좋았던 게 뭐냐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무대만 만들어주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았던 거지. 맞아. 만약에 정말이야. 닥터 스트레인지가 빨리 빠져나와서 스파이더맨이랑 버디 무비처럼 같이 해결을 했다?
그럼 진짜 그때부터 스파이더맨이 없는 거지. 이거 맞아. 정말 이상해지는 거지. 근데 스트레인지 그- 주니어지 이제. 그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멘토가 죽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멘토를 얻었구나. 이게 돼버리는 거지. 진짜 네. 주체가 없는 거지. 근데 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좋았거든요. 그 훌륭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저도 아직까지는 마지막 장면에 그 뭐지? 커피숍으로 가는 장면 전까지는 아직도 성장을 못하는 애새끼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돌아보니까 계속적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하는 영화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잘못해서 선택을 했다가 이제 히어로에서의 성장을 약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자기 희생까지 했다. 약간 이걸 보면은 이번에는 홈스파 영화 중에는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니 그게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엄청 큰 선택인 게 자기가 어벤져스였고 그걸 엄청 좋아하던 애였고 자기가 아이언맨이랑 같이 따라다녔다는 걸 엄청 좋아하는 애인데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나 다 잊을게요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엄청 큰 선택인 거지. 그치. 우리가 아는 그 애새끼한테는 이게 진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거죠. 스파이더맨 이게 우려님이 약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약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면서 스파이더맨 2가 한 번에 다 같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에 바로 스파이더맨 2가 되려면 그건 8시간, 6시간이 다 알겠지. 이거 그렇게 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뭐 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참 다들 관대하시군요. 아니 뭐 저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반대하다니 내가 얼마나 엔드게임 때 난리 부르스 쳤는데 제가. 그래요. 우리 우리 줏대가 뚜렷한 사람이야. 진짜 잭저리를 까고 그치. 이터널스를 옹호해주고 이거 얼마나 상치도 근데, 해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운현님이 이제 당이 생기신 것 같아요. 톰 실당 뭐 이런 당이 톰 실당. 아르니안이 엔드게임을 진짜 이름만 들어도 혐오하는 것처럼 나는 진짜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좋은 스파이더맨 영화가 많기 때문에 더 모르겠어. 나는 좀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그 스파이더맨 바운더리 자체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MCU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런 배척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스파이더맨 바운더리로 생각을 하시는 건 맞는데 좋은데 이게 그걸 생각하시니까 이 스파이더맨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최대한 이번 영화에서 주려고 했잖아요. 그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홀대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 정도 했으면은 우리가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건 저희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흠이 많다고. 근데도 그 노력은 좋다 이거죠. 저는 근데 이해할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방송을 하고 하나의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롤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운현님이 저한테 어제 그 새벽 1시까지 카톡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한 몸 희생해서 방송을 살려보겠다 이러셨는데 사실 저는 운현님의 오늘의 배척 포인트에 많이 공감을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공감한다고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떠나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견, 이런 캐릭터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게 히플라야의 매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기조를 절대 우리가 막 열변을 토한다고 해서 꿇지 않는 아론님이나 운현님 같은 그런 캐릭터들 너무 저는 좋습니다. 저 그런 캐릭터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엔드게임이 필요하지. 나도 찾았어. 나한테도 엔드게임을 찾았어 이제. 마지막 배척 포인트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마지막 배척 포인트 빠밤. 빠밤. 저는 다들 닥터 스트레인지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번 작품에서 좀 약간 캐붕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몇 편 나오진 않았지만 닥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그 전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에이전트 1을 만나고 소서러스 프림이 되면서
되게 책임감 있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 점에서 갑자기 닥스가 왜 이렇게 얘랑 같이 너를 뛰지?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미지가 좀 무너져서 되게 안타깝더라고.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쿠키로 그 닥터 스트레인지 2 예고편이 나오는데 거기선 또 내가 생각했던 닥스의 모습인 것 같은 거야. 뭔가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신중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노웨이 홈에서는 냉정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오늘 100점 포인트 중에 제일 공감돼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오늘 100점 포인트 중에서 제일 공감하는 하나라도 공감해서 다행입니다. 하나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편집하지 마. 나머지 100점 포인트들은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일부가 날라가. 그러면 아니 일부가 없어도 저희 처음 칭찬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아니 이게 저도 좀 느꼈던 거는 닥스가 너무 쉽게 피터의 소원을 들려주려 했던 건 저도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저도 약간 약간 이게 좀 저만의 느낀 건데 저는 엔드게임 때 닥스가 활약을 정말 내가 봤을 땐 그거는 안 한 거야. 이게 방조고 책임 회피고 해가지고 그 물도 뭐 얼리지도 않고 뭐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해가지고 한 거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미 닥스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애초에 이 영화에서 닥스가 뭔가 엄청나게 활약을 할 거라는 걸 핀트를 안 잡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닥스가 그렇게 초반에 소원 들어주고 보고서부터 뭐 그래 너가 그렇지 너가 아이언맨 죽이려고 엔드게임을 일으켰는데 뭔들 못하겠니 맞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사실 전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1편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생각을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사무쳐요. 왜 닥터 스트레인지 1편에만 있는가, 왜 다른 영화에서는 그렇게 활약을 못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마법 주문에 실패하는 것도 뭐 실수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뭐 피터 소원도 갑자기 확 들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좀 애들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그 말하면서 하는 것들은 충분히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피터 파커를 내가 되게 좋아했나 봐. 그리고 피터 파커에 대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나 봐. 스타크가 죽었으니까 또 그걸 또 어린애가 봐기에 너무 미안하니까 애가 한번 소원 같은 거 한번 들어주고 싶었나 봐. 너무 또 큰 사건이잖아요. 전체가 다 드러냈다는 게. 그래서 한번 선물을 해주고 싶으니까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자유여신상에서 현실을 넘어오는 악당들을 막을 때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이 저한테는 닥터 스트레인지 최고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닥터 스트레인지 중에서 저는 그때 그 막으려고 하면서 스파이더맨한테 인사 보내는 그 표정 연기, 진짜 멋있었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게 닥터 스트레인지 나왔어. 진짜 마지막에 가서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웃기게 마지막에 가서야 닥터 스트레인지와 스파이더맨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좀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자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냉철한 사고로 결국에는 아이언맨이 희생한다는 걸 자기가 미래에서 봤음에도 아이언맨이 죽어야지만 전 지구를 또 살리고 우주를 살리니까 그 미래를 선택한 거잖아요, 닥스도. 근데 그런 걸 하고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시스템적인 인간이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지. 사실 의사일 때의 삶을 보자면은 굉장히 막 사는 의사거든요. 굉장히 조금 뭐 흥청망청 이런 느낌의 의사였다가 실력 많으니까 돈 막 밝히고 즐겁게 사는 부류였죠. 근데 손가락 바보되고 이제 마법사의 길 걸으면서 갑자기 이제 마법의 세계, 그 수학적인 세계에 갇혀가지고 비인간성을 가지다가 그런 선택을 하다가 결국에 보니까 계속 스파이더맨한테 계속 했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나를 스티븐이라고 불러라. 그 긴 고난을 같이 겪었던 사이에 나를 그렇게 딱딱하게 대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비인간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인간으로 대하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인간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너한테. 근데 좋다, 그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다시 닥터라고 불러라 그래요.
비인간이 맞아, 맞아. 내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비인간이 돼야 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파이더맨이 그 어려운 선택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리자드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닥스가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나를 스티븐이라고 불러라. 인간, 내가 비인간이 아닌 시스템적인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서 너를 다시 받아들이겠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지금 운현님이나 아로니아님은 닥스 영화했던 닥스가 닥스라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존재였던 닥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닥스가 이번 편에서 나왔던 거죠. 그게 대사로 충분히 말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닥스 1편에서 좋아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런 맥락 때문이에요. 닥스가 인간적인 스티븐 스트레인지로서 그러면서 또 시스템적으로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르마무랑 바게인 하는 거거든. 도르마무를 상대할 때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계속 죽으면서 타임스톤도 쓰면서도 자기가 충분히 스티븐 스트레인지로 남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 핸덱스님 평가가 아주 디테일하고 또 좋은 지적이라고 봐요. 저는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조금 같이 해결해 볼 수도 있던 거였잖아요. 애들 잡아오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린애한테 떠맡긴 게 아닌가. 왜냐면 자기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게 그래서 아마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대신에 얘네들이 30화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퉁치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완전히 그 영화 그 작품 외적인 요소를 떠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전 영화 시리즈를 참고한 영화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작적인 그 어떤 시점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너무 작품 세계만 보기에는 작품 세계로만 봐는 것도 충분히 좋지만, 그렇게 따지면 생기는 문제들이 작품 내적인 요소로도 만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시간 떠들었는데 막 그 토비 맥과이어나 이제 가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사실 저는 소리내서 웃었던 장면은 한 번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가필드가 이렇게 허리 펴주겠다고. 맞아. 나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약간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먹은 토비 맥과이어 선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예우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선배한테 힘드시죠? 나이도 많이 드시고 정말 늙으셨죠? 이런 거를 이제 가필드가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나 그게 진짜 훈훈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더라고. 나도 그 장면이 좀 약간 이질감이 들었던 느낌이 뭐였냐면은, 이게 각본이 아니라 애드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질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각본은 아닌 것 같고,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좀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 장면이. 그 좀 애드립이 아니었을까. 서로 스파이더맨을 연기했던 당사자들 간의 교감을 통해서 나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짜여진 각본보다는 뭔가 되게 이질적이지만 날 것의 그런 연기, 상황,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좀 어색하긴 했지만 좋았어요, 저도. 제가 그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계속 토비가 너 어메이징해 할 때 그때 맞아. 느꼈어. 이거 애드립인가? 약간 아까 제가 처음에 약간 추억팔이는 있었고 좋았지만 추억팔이가 엄청 좋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약간 보면서 뭔가 좀 다듬새가 좀 이렇게 좀 딱 보기 좋지는 않다. 뭔가가 좀 모이기만 모였고 뭔가 모였고 어색함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날것의 느낌이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허리 하는 장면도 좀 웃긴데 웃음은 잘 안 나더라고. 뭔가가 좀 이상한 장면인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는 이 토비가 코스튬을 옷 안에 받쳐 입는 거. 그게 진짜 근본이지. 그게 진짜 맞아. 거기서 진짜 이 올드 팬 감성을 제대로 아는구나. 이게 진짜 대박이야, 정통을 대박. 아는구나. 그건 너무 좋았어. 방금 운현님의 이제 멘트는 제가 알던 운현님이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커의 좋은 멘트였습니다. 좋은 멘트. 사실 제가 참 싫어하는 빌런 중에 하나거든요. 엔드게임 아로니아니랑 이번에 새로운 빌런이 나온 것 같아요. 노웨이 홈 운현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의 아니야. 엔드게임 아로니아는 정확하게 논리가 있었어. 이 운현님처럼 논리 이 사람이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자기 소리를 하네. 편견에 빠져가지고 싫다 렉스 이런 루터와 아, 조커의 아. 차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아 그건 인정이지. 아 좋아 그건 인정이지. 논리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조커 타이틀 갖고 가는 것만 해도 영광 아닙니까? 난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 그 다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팀으로서 해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 토비랑 가필드랑. 맞아요. 근데 난 되게 이상하다. 해리가 야. 저승에서 너무 슬퍼할 것 같은 거야. 그치. 우리는 그 저번에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그 샌드맨이랑 싸우면서 그 버디 무비 그 버디 맞아요, 액션을 맞아요. 되게 우리가 좋게 봤잖아요. 해리가 분명히 그런 장면을 했고 그 팀업을 한 적이 있는데 토비가 갑자기 팀으로 해본 적이 없어. 이러니까 너무 서운할 것 같아 해리가. 아니 진짜 내가 알던 운현님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완전 돌아오셨다. 완전히. 누가 해독제 꽂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러게. 운영 오스본. 돌아왔어. 아, 너무 우리가 좋다. 좋아했던 운여야 이제. 진짜로. 내가 알고 있던 운현님이야. 너무 그 딱 색다르고 또 공감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었고. 공감이 충분히 되고. 전 응. 제가 그 대사에서 웃겼던 게 뭐냐면은 토미가 어벤져스가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밴드 이름이야?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소니의 의견이 반영될 것 같다는 과몰입을 했어. 소니가 그런 거지. 야 어벤져스가 뭔데? 어벤져스가 인기 있었으면 내가 스파이더맨 샀겠냐? 어벤져스 샀지 그때 이러면서 약간 나는 스파이더맨이 최고다 이거지. 그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과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좋네요. 웃긴 대사였고 그럴싸한데? 재밌었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저는 제일 좋았던 드립 중에 이거 거미줄. 드립 있잖아요. 거미줄들이. 그거 정말 좋았거든요, 전. 그 얘기하잖아. 딴 데서는 안 나와요? 근데 그때 극장에서 다 터졌어 그때. 그 대박이었어 진짜. 와. 맞아요. 이게 1부에 나왔어야 되는데. 1부에는 딴 사람이 와 있었어. 노웨이 홈이었어. 어디 가신 거야 정말. 진짜 어떡해. 나딘 네, 더 홈인 거지. 그게 그거지. 이제 스파이더맨 제임스 카메론이 처음 스파이더맨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부터 그 생체 스파이더 거미줄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게 쭉 남아서 이제 샘 레이미가 이제 그냥 영화 만들 때 쓴 건데 그거를 또 그렇게 또 개그로 치더라고. 그래서 맞아. 되게 재밌다.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주구장창 스파이더맨 하면은 그놈의 웹스윙 노래를 불렀는데 그 셋이 같이 날아가는 그 장면 말고는 뭔가 되게 인상 깊은 웹 액션이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액션이 없어. 잠깐이라도 그 마크 웹이든 뭐 누가 그 어스파의 웹스윙 하던 걸 자문이라도 구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흑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맞아. 우연히 풀스파를 한번 꼭 해보시고 풀스파는 진짜 그 뉴욕을 계속 웹스윙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너무 멋있고 재밌어요.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밌어. 해가지고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그 풀스파를 플레이하는 2시간짜리인가? 영상?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꼭 봐보세요. 근데 영화처럼 진짜 보기 딱 좋아요. 근데 사실 난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걸 보면 스포를 해버리는 거니까 차라리 게임을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플스를 사야 돼. 게임을 안 한다면은 그거라도 보는 게 낫지. 그래도 그 삼스파 장면들을 생각하면 너무 흐뭇하고 어쩌면 진짜 다시는 못 볼 장면이니까. 나는 그 연출 진짜 좋았어. 갑자기 악당 주위에 다 있는데 톰 홀랜드가 그 스파이더 센스 느끼는 거? 센스 느끼면서 갑자기 띠리리리 그 장면은 거의 뭐 이런 말하면 또 댓글로 히치콕의 비비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히치콕 느낌 났잖아 그 장면. 이 장면은 인정이야. 인정이야. 나는 인정해요. 나는 솔직히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히치콕 영화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 거지 내가 그 영화를 히치콕이다라고 한 게 아닌데 한국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어 진짜로. 해니원 당해보니까 아시겠죠?
다시 당해보니까 안티모니터가 아시겠죠? 들어왔어. 그쪽 안티모니터가 사람들이 들어왔어. 늘 하는 게 그런 방식인 거야. 그쪽 사람들이 늘 하는 게 그렇게 똑 따와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분명 마블당이야. 근데 근데 아무튼 진짜 그 장면 좋았어. 정말 장면이 그 찍고 같았고 나 그때 확 우는 거야. 설마 4명이 전부? 그럴 수도 아, 있고 맞아. 거기서 그거만 딱 잡아내? 와 이거는 진짜 이 조나츠의 성장이다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이거 연출을 너무 할 좋다.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거기에 그거를 극대화시켜줬던 건 그 순간 웰렘 데포의 표정 연기. 그래 놓으니까 그게 빛을 발한 거예요. 그건 있고. 장르가 바뀐다니까 진짜 장르가. 장난하죠, 진짜로. 아니, 전 심지어 거기서 만약에 진짜 다곡도 악당이었으면 개쩔이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만약에 다 연기였으면. 그러니까 나 시니스터 식스 팍 해가지고 되는구나 이 생각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베놈 쿠키 영상을 얘기 안 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베놈 쿠키가 이제 쿠키 영상이 이제 2개였잖아요. 첫 번째 쿠키가 이제 톰 하디 베놈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쿠키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오브 유니버스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인데, 왜 갑자기 정신이 나왔네. 이제 예고편이 나오는 거였는데, 예고편은 예고편인 거니까 빼고, 그 베놈 쿠키 영상이 진짜 전 너무 극장에서 제일 웃겼어. 그 장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없어가지고 황당하고 짜증이 나는 최악의 거야. 쿠키였어.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결국 그 베놈에서의 쿠키도 그 지금 닥스의 주문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겠죠 이제. 난 그렇게 이해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주문은 피터 파커 때문에 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베놈 세계관에서 걔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를 몰랐잖아요. 그렇지. 그게 나는 그게 어거진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저는 맞아요. 그거 그게 이렇게 이해 안 가는 게 했거든요. 맞아요. 베놈들이 모든 그 지식을 신비어트들이 지식을 담고 있잖아요. 그 지식을 얻은 다음에 순간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 중에 피터 파커가 있던 거 아닐까? 나 아니. 민님이 이런 쉴드를 치는 건 처음 봤어. 아니야. 그렇게 되기는 좀. 너무 어거진 그러면 거야. 아니 스파이더맨 3 신바이더맨도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3의 신비오트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냐면은 아니지. 그 이야기예요? 그 그 얘기면은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로? 알 리가 없는데 와, 근데 그건 생각 못해. 베놈이 그거잖아요. TV를 보면서 얘 맛있게 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비오트가 멀티버스를 알고 와. 있고 그래서 멀티버스 알고 있다. 그래서 넘어왔다. 저 이렇게 알고 3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님 말씀은 이제 스파이더맨 3의 신비오트와 이 베놈 시리즈의 신비오트도 어쨌든 결국 신비오트니까 또 멀티버스를 알고 있으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그래서 토마디에도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이전에 그 슈퍼그레이브스 베놈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뭐 어느 정도는 걔가 오는 게 아니라 신비오트끼리는 클라우드처럼 이미 하나의 정보가 올라가면 다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와, 근데 뭐 반박은 못 하겠네. 가능은 한 얘기라서. 근데 강민님이 이런 식의 쉴드는 잘 안 치는데 아주 새로운네요. 근데 이게 재밌긴 한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스파이더맨한테 뭐라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재밌는 얘기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저는 너무 어이가 없긴 했어. 그 애초에 제가 기대한 거는 그래도 혹시나 토마디와 두 톰이 만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그렇게 그냥 수다 떨고 가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러려고 그렇게 쿠키 영상을 그렇게 썼나 싶은 게 너무 황당하고 그냥 신비오트만 셔틀해 준 거잖아요. 너무 웃기고 나는 근데 선을 지켜서 좋았어. 와서 진짜 뭔가 주역급의 무언가 했다면은 별로였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아. 약간 팬의 욕심인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맞아. 진짜 나와서 했으면 분량만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저는 마지막 전투에서 잠깐이라도 얼굴이라도 비춰서 악당 6명이 한 자리에 나오는 그거는 조금 바랬거든요. 뭐 큰 역할은 안 하더라도. 나도 6은 만들어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 맞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시니스터 6를 MCU든 SSU든 나중에 자기들이 쓴다는 거지. 지금은 그냥 오늘은 추억팔이만 하고 그런 오늘은 니들 삼스파만 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이제 마지막 그 차원이 벌어지면서 뭐 크레븐 던터도 나오고 라이노도 나오고 하면서 맛은 보여줬다.
니들 기대되지? 다음 거 볼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이제 엔딩 멘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총평 혹시 뭐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맨날 하던 저부터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음. 노웨이 홈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 극도 이끌어가고 갈 곳 잃은 빌런들도 나오고 이제 맨 마지막에 피터가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벗어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매우 좋았고 이제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보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엔드게임이랑 캡틴 마블 빼고 히어로 영화를 아예 안 봤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는 스파이더맨 1, 2, 3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정주행을 해봐야겠다. 어, 제가 근데 그 느낌을 느낀 게 20년 전에 샘스파 1을 보고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히어로 영화에 관심도 생기고 다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년 전에 제가 느꼈던 이 감정을 지금 20년 후인 지금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느낄 수도 있는 정도의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좋았고, 저는 미희님 다음에 이 멘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총평인데, 저는 저만의 노웨이 홈을 이 스파이더맨 2 개봉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미 했어요. 뭐였냐면은, 저는 그때 스파이더맨 2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닥터 옥토퍼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스파이더맨, 제 머릿속에 뭘 생각했냐면, 어떤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을 현실로 만드는 장치를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스파이더맨 1의 그린 고블린과 스파이더맨 2의 닥터 옥토퍼스가 서로 나와서 서로 만나서 싸우는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심지어 둘이 같은 세계관인데 서로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생각까지는 전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그냥 둘이 서로 싸우는 막 그 생각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걸 봤어요. 2021년에 제가 그거를 봤을 때 닥옥과 이 그린 고블린이 서로 아는 체를 하고 농담을 따먹고 대화를 하고 싸우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쾌감이 정말 엄청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정말 제가 그 슈퍼히어로 덕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스파이더맨 2 때문인데 스파이더맨 2에서 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까지 볼 때까지가 이 세월을 저는 이 토비 맥과이어의 늙은 얼굴로 묘사할 수 있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물론 이제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제 평인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많았지만 간은 싱거웠다. 그래도 잔치가 좋아서 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주인공 운현님이니까 운현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예예예.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운현님이 정말 주인공이셨는데 배척 포인트를 하나밖에 안 하신 게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한 줄 평 하면은 스파이더맨 팬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이렇게 한 줄 평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거는 스파이더맨 팬들을 위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이 전에 스파이더맨 영화들을 안 봤던 사람들 요것만 강민님 여자친구처럼 이것만 본 사람들도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 전에 스파이더맨 작품을 보게 만들 정도로 이거는 잘 만든 영화구나. 이거는 당연히 팬서비스 무비가 아니고 정말 잘 만든 영화구나. 제 친구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같이 본 친구도. 근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야, 찾아봐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구나. 해서 저는 솔직히 뭐 스파이더맨에겐 그린 고블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드디어 스파이더맨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스파이더맨에게는 비극이 있어야 돼요. 스파이더맨은 고달파야 되고요. 스파이더맨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드디어 스파이더맨 영화를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만난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고 강민님이 어떻게 제목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총평이 제목이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제목이 노웨이 홈이야?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되게 신기했어. 뭐였냐면은 친구가 유학파거든요. 영국 쪽에 있다가. 근데 노웨이 홈은 영어잖아. 유학파가 그냥 단번에 알아들었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제대로 해석한 건지 모르겠는데 노웨이 홈이라는 거는 결국에 집으로 갈 길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집이 메이 숙모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집이 그렇죠.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스파이더맨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죠. 아이언맨이 아닌 제대로 된 멘토들을 만나요. 이 스파이더맨이.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그때 깨달아요. 스파이더맨한테 필요했던 거는 파워슈트가 아니고 영웅적인 자세,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신념, 이 마음가짐이라는 거를 영화가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원작 코믹스 맞아요. 같은 예, 굉장히 클래식한 스판 코스튬을 입으면서 나갑니다.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완전한 그런 자립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야말로 와 대단하다. 그리고 영화 제목도 당연히 그거에 걸맞게 잘 지었고 정말 훌륭한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당연히 월세 내면서 새 집에 들어가고 독립 공간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도 정말 드디어 스파이더맨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 5, 6 나오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작품이고요. 영화 표값 오랜만에 하자면요. 오. 저는 19,000원 주고 봤거든요. 근데 오. 3만 원. 3만 원이었어도 요거 영화 보고 나왔으면 진짜 전혀 아깝지 않았다. 진짜 대박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진짜 스파이더맨도 됐지만 스파이더맨 성장 얘기도 하지만 존 왓츠의 성장이기도 하다. 판타스틱 4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끝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의 대망의 이제 주인공 조커이자 안티모니터가 되신 야. 오늘의 그 영배남, 이 스파이더맨 배청남인지 영배남인지 모르겠는데 톰배남인가? 아무튼 근데 톰배남이야. 예. 선배남. 문현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 줄 평을 한번 해보자면 삼스파 뽕에 취하고 조나츠 감독의 토하고 라고 하고 싶어요. 참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 물론 배트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안 좋은 점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당연히 뒤에 1시간 정도 이제 어스파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는 저도 너무 즐겁고 슬프기도 하고 사라지는 순간에 이제 아쉽기도 하고 마지막에 성장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마음도 먹었고 많은 좋은 점도 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토르를 비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토르 솔로 영화 1, 솔로 영화 2가 처참하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영화에서는 대반전을 일으키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원동력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감독을 다 달리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MCU에 혹은 토르를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감독이 타이카 와이티티였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시도를 했겠지만 대중에게 먹히는 MCU에 적합한 토르를 발굴해낸 거는 타이카 와이티티였고 근데 제가 주장창 얘기해왔지만 홈스파를 미워하긴 하지만 결코 배우의 뭐 실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감독의 뭐 의도, 기획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토르의 경우처럼 1, 2, 3 감독을 달리하면서 영화를 한번 구상해 봤다면 내가 생각하는 좀 더 좋은 스파이더맨 영화, 이미 좀 더 성장해서 그 성장한 스파이더맨이 활약하는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영화였어요. 저 역시 스파이더맨의 아주 골수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빅팬으로서 기대한 바가 많았지만 홈스파이더는 실망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보면서 정말 울고 웃으면서 즐겁게 봤던 영화. 하지만 조나츠 감독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거고 글쎄 판타스틱 4 조나츠 감독이라면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안티모니터의 공격에 슈퍼맨이 좀 반응을 해보자면 제가 봤을 땐 조나츠 감독님은 MCU 영화도 잘 만드는 것 같고
소니 스파이더맨 영화도 잘 만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걸 드러낸 것 같고 판타스틱 이야. 기대됩니다. 저는 소나츠 감독님이 재밌는 게 MCU스러운 영화는 파프로몬에서 확실히 보여줬고 또 SSU 같은 영화 소니 스파이더맨 영화 같은 느낌은 이번 영화에서 좀 보여줬고 이 다 완전 결이 다른 두 작품을 한 번에 다 같이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땐 감독님으로서 실력이 있으신 것 같고 어쩌면 조나츠 감독님이 이제 MCU에서는 이제 케빈 루소 형제 같은 느낌이 되는 거지. 점점 이제 그냥 계속 시리즈 촬영하는 그런 감독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좀 큽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운현님 시작이 토하고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정말 취하고. 토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엔드게임 아로니안 이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노웨이홈 우녀라는 빌런은 정말 토 나오는 빌런이었습니다. 약간 우연히 뭐에 취하셨는지 모르겠어. 취해서 토가 나오셨군요. 술에 취해서 도나츠에 취해서 토가 나온 거야. 정말 무시무시한 빌런. 다음에 또 이런 빌런이 나올지 한번. 그러게 궁금하네요. 핸드엑스님한테는 어떤 걸 터질지 모르겠고 미님은 뭘 터질지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하네. 근데 핸드엑스님도 터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미니님이 과연 이렇게 된 영화가 나오긴 할까? 난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야, 전조탕. 저는 이제 그거겠죠. 다른 분이 다 별로라고 하는데 나 혼자 좋다고 하는 거지. 혼자 그렇지. 밀고 나가는 거지.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면 나올 참 수 재밌겠다, 진짜. 그럴 것 같아. 사실 저 엔게임 아로니안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노웨이홈 우녀도 거의 쌍극이다, 진짜. 이 쌍방에 정말 용쟁 호투 정말 용과 호랑이를 오늘 이렇게 만나버렸어. 아니 오늘 방송 너무 쉽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진짜 영화가 쉽게 쓰여졌다니까 히플라야를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내 몸소 보여준다 이거야. 쌍수 들고 박수 치는 현장은 절대 볼 수 없다 이거 지금. 야, 갑자기 든 생각이 언제쯤 히플라야는 모두가 만장일치를 할 수 있을까? 그 작품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네. 쉽지가 않. 우리 되게 세 명 다 재밌게 봤던 게 DC 샤잠을 내고 매직의 몬스터즈잖아요. 맞아요. 운현님 한번 봐보세요. 운현님까지 만약에 박수를 쳤다면 우리가 정말 하하호호. 근데 사실 그 서브제로급은 나와야 돼. 그렇지. 서브제로 하시네. 서브제로 다 좋아했네 생각해보니까. 마스크 오브 판타즘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박수 치면서. 근데 너무 그러면은 또 방송이 재미없더라고. 맞아. 샹치가 진짜 좋지. 샹치 정도는 돼야. 이렇게 해서 히플라야는 오늘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아주 열심히 전혀 쉽게 쓰여지지 않게 아주 열심히 등반했습니다. 부디 들으시는 분들이 구독 취소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발 저희한테 기회를 더 주세요. 저희한테 찬스를 주세요. 저희가 아니야. 근데 나는 봤어. 뭘 봤죠? 구독 취소하는 수많은 멀티버스의 청취자들을 안티 모니터링했구나. 각종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꿋꿋이 나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고 샤이 안티 노웨이홈 팬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거 우녀님 부계정 아니에요? 여자친구 계정 아니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IP가 똑같을걸 아마. 와 근데 또 되게 놀랐어요. 사실 그래도 나 같은 의견이 꽤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마저도 이럴 줄은 내가 진짜 상상 못했거든요. 저 구독자 떨어지면은 저 영상 올라가면은 구독자 떨어지는 거 나오거든요. 구독자 떨어지면은 운현님이 책임지십시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운현님. 맞습니다. 오늘 고독한 투쟁의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노예용 재밌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고생한 만큼 올해 마지막 히플라야 방송 한번 어쩌면 올해 초일 수도 있겠네요. 올해 초죠. 올해 초죠. 요 부분은 이제 내년 초, 올 초에 나가겠네요. 이거 궁금하네.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히야 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